응, 투자 유치만 끝나면 바로 돈 빼낼 수 있어. 이 집 아주머니 완전히 내 편이야. 예비 며느리라고 생각했던 그녀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말. 38살까지 연애 한 번 제대로 못 해본 아들이 데려온 완벽한 여자. 하지만 그녀의 진짜 정체는 이모, 이거 기업 투자 사기 패턴 같아요. 스타트업 대표랑 일부러 가까워져서 투자금 빼돌리고 잠적하는 수업이 있어요. 72 시골 할머니 vs 정교한 사기꾼. 과연 누가 이길까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내용입니다. 좋아요,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제 이름은 윤미자, 올해 72살이고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약초방을 운영하며 살고 있습니다.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산에 올라 약초를 캐고 오후에는 동네 어르신들이 찾아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하루하루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제겐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이름은 도연이. 올해 38살로 서울 강남에서 IT 스타트업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워낙 머리가 좋고 성실했거든요. 초등학교 때는 항상 반에서 1등, 중고등학교 때도 전교 10등 안에는 늘 들었고 대학도 서울대 컴퓨터공학과를 나왔습니다. 다른 엄마들이 보면 부러워할 만한 아들이었죠. 대학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다가 몇 년 전부터는 창업을 해서 꽤 성공한 편이라고 들었습니다. 매달 용돈도 빼먹지 않고 보내주고 명절 때마다 시골까지 내려와서 안부도 묻고 정말 효자였어요. 하지만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결혼 문제였죠. 도연이는 어릴 때부터 공부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연애 경험이 거의 없었어요. 대학교 때도 여자친구 사귄다는 소리 한 번 못 들어봤고 직장 다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아, 너 언제 장가 갈 거니? 엄마가 좋은 애 하나 소개해 줄까? 전화할 때마다 이런 말을 하면 도연이는 항상 똑같은 대답을 했어요. 엄마, 아직 회사 일이 바빠서 그런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나중에 여유 생기면 생각해 볼게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35이 되고 36이 되고 저는 속으로 얼마나 답답했는지 모르겠어요. 동네 아는 분들 만날 때마다 미자 씨 아드님 결혼은 언제 시키실 거예요? 30 넘으면 빨리 해야지, 늦으면 좋은 며느리감 다 나가버려요. 이런 소리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게 아이가 아직 사업 때문에 바빠서.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긴 했지만 마음속으론 정말 걱정이 컸어요. 혹시 평생 혼자 살게 되는 건 아닐까? 그렇게 되면 제가 세상 떠난 다음에 아들이 얼마나 외로울까? 그런 생각들이 밤잠을 설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어머니들 마음이 다 그렇잖아요. 아들이 아무리 성공했어도 결혼 안 하면 뭔가 허전하고 불안한 거예요. 특히 저희 같은 나이 되면 손자, 손녀 얼굴 보는 게 소원인데 도연이는 그런 기미조차 보이지 않으니까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주변에서도 좋은 처자 있으면 소개해 준다고 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도연이가 워낙 만나기를 꺼려해서 성사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엄마, 저 정말 그런 거 싫어해요. 어색하고 뭘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도연이 말을 들어보니까 여자분들과 대화하는 것 자체를 어려워하더라고요. 워낙 일만 하면서 살다 보니까 사회성이 부족해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억지로 시키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만날 사람이 있겠지. 우리 도연이 같은 아이 마다하는 여자가 어디 있겠어. 하지만 시간은 자꾸 흘러가고 도연이는 여전히 혼자였어요. 가끔 전화로 얘기해보면 회사 일 얘기뿐이고 개인적인 만남이나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거든요. 그런 상황이 계속되다가 갑자기 변화가 생겼습니다. 작년 가을이었어요. 9월 말쯤이었던 것 같은데 도연이한테서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집에 갈게요. 평소보다 목소리에 뭔가 다른 기운이 느껴졌어요. 좀 더 밝고 설레는 것 같달까요?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그냥 집에 가고 싶어서요.
아, 그리고 소개할 사람이 있어서. 순간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소개할 사람이라니. 혹시 누구를? 어떤 사람을? 만나면 알게 될 거예요. 엄마가 좋아하실 것 같은데. 도연이 목소리가 정말 다르더라고요.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설렘 같은 게 느껴졌어요. 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드디어구나. 우리 아들도 누군가를 만났구나.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완전히 들뜨고 말았어요. 동네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겨우 참으면서 일주일 내내 뭘 해줘야 할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생각만 했습니다. 첫인상이 중요한데 너무 시골스럽게 보이면 안 되겠지? 그렇다고 너무 꾸미면 또 어색하고. 거울을 보면서 옷도 갈아입어보고 머리도 새로 하러 가고. 일은 넘어서 이렇게 떨려본 건 처음이었어요. 드디어 그 주말이 됐습니다. 토요일 오후쯤이었는데 도연이 차 소리가 마당에 들리더라고요. 저는 앞치마를 벗고 급하게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도연이가 차에서 내리는데 뒤에서 한 여자분이 함께 나오는 거예요. 첫인상은 정말 깔끔하고 단정했어요. 키도 적당하고 머리는 어깨까지 내려오는 단발머리에 살짝 파마를 해서 고급스러워 보였고요. 옷차림도 심플하면서 품이 있어 보였습니다. 검은색 블라우스에 베이지색 바지 그리고 작은 핸드백을 들고 있었어요. 나이는 30 초반 정도로 보였는데 화장은 진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했더라고요. 뭔가 차분하고 지적인 이미지랄까요? 도연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이분이 한서린 씨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때 그 여자분이 저에게 다가와서 정중하게 인사를 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한서린이라고 합니다. 목소리가 정말 부드러웠어요.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고 딱 적당한 톤이었는데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목소리였어요. 아이고 그래요. 어서 들어와요. 도연이가 소개할 사람이 있다고 해서 얼마나 궁금했는데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던 순간이었거든요. 처음 인사드리는데 빈손으로 올 수는 없어서 서린 씨가 예쁘게 포장된 선물 봉투를 건네주더라고요. 나중에 열어보니까 고급 건강차 세트였어요. 아이고 이런 것까지. 고맙네요. 아니에요. 도연 오빠한테 어머님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혼자서 약초방도 운영하시고 정말 대단하시다고. 도연 오빠라는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좋던지요. 그 말 한마디에 이미 제 마음이 스르르 풀어지는 것 같았어요. 집 안으로 들어와서 앉아 있는 동안 저는 서린 씨를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앉는 자세도 반듯하고 말하는 태도도 정중하고 뭔가 교양이 느껴지더라고요. 서린 씨는 무슨 일 하세요? 심리상담사로 일하고 있어요. 작은 상담소를 운영하면서 상처받은 분들 마음 치유해 드리는 일을 해요. 아이고 그래요? 참 좋은 일 하시네요. 심리상담사라니. 뭔가 전문적이고 고상한 느낌이었어요. 게다가 사람들 마음 치유해 주는 일이라니 성격도 좋을 것 같고. 어머님께서 약초로 몸을 치유해 주시는 것처럼 저는 마음을 치유해 드리는 일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비슷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참 센스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하는 일을 높여서 말해주니까 기분도 좋고. 도연 오빠 이야기 들어보니까 정말 효자시더라고요. 그런 아드님 두신 어머님이 얼마나 자랑스러우실까 생각했어요. 아이고 뭘. 그냥 평범한 아들이에요.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역시 보는 눈이 있는 여자구나 싶었거든요. 저녁 시간이 되어서 제가 음식을 차렸는데 서린 씨가 정말 잘 먹더라고요. 어머님, 이 된장찌개 정말 맛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깊은 맛이 나죠? 직접 담근 된장으로 끓였거든요. 시골에서 만든 게 역시 다르지? 네, 정말 다르네요. 도연 오빠가 말씀하시길 어머님 손맛이 최고라고 하더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칭찬을 해주니까 제가 더 잘해주고 싶어지더라고요.
식사 후에는 서린 씨가 먼저 나서서 설거지를 도와줬어요. 어머님, 제가 할게요. 아니야, 손님이 어떡해. 처음 인사드리는데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죠. 설거지하는 모습도 참 자연스럽고 능숙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계속 저랑 대화를 나누면서 어머님, 약초는 어떻게 공부하게 되신 거예요? 젊었을 때부터 관심이 있었어. 우리 시어머니가 그쪽으로 유명하셨거든. 자연스럽게 배우게 됐지. 정말 대단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전통 지식 배우기 어려워하는데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점점 더 호감이 갔어요. 겉으로만 예쁜 게 아니라 속도 깊이 있어 보이고. 그날 밤 도연이와 둘이서 이야기할 시간이 있었어요. 도연아, 서린 씨 참 좋은 사람 같더라. 어디서 만났어? 회사 관련 모임에서 만났어요. 처음엔 그냥 지인 정도였는데 자꾸 만나다 보니까 좋아지게 됐어요. 도연이 얼굴에 미소가 번져 있는 걸 보니까 정말 진심인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표정이었거든요. 언제부터 사귀기 시작했어? 한 석 달 정도 됐어요. 처음엔 조심스러웠는데 서린이가 먼저 마음을 열어줘서. 그래, 좋구나. 엄마 보기에도 참 좋은 사람 같아. 예의도 바르고 마음씨도 착해 보이고. 그날 밤 저는 정말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어요. 드디어 우리 도연이도 짝을 찾았구나. 이제 결혼해서 손자 손녀도 볼 수 있겠구나. 그런 행복한 상상을 하면서요. 그 다음 주부터 서린 씨는 정말 자주 연락을 했어요. 처음엔 도연이 통해서 안부 인사를 전해오더니 나중에는 직접 제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서린이에요. 아이고, 서린아. 잘 지내고 있지? 네,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머님,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약초 이야기가 계속 궁금해서요. 시간 되실 때 한 번 더 배우러 가도 될까요?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어떻게 거절하겠어요. 게다가 예비 며느리가 제가 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주니까 얼마나 기뻤는지. 그럼 언제든지 와. 엄마가 알고 있는 거 다 가르쳐 줄게. 정말요? 감사해요, 어머님. 그 주 주말에 서린 씨가 혼자 내려왔어요. 도연이는 회사 일로 바빠서 못 온다고 하더라고요. 도연 오빠는 정말 일벌레예요. 주말에도 쉬질 않아요. 우리 아들이 워낙 성실해서. 그것도 좋긴 한데 건강이 걱정되더라고. 맞아요. 제가 자꾸 쉬라고 하는데 안 들어요. 어머님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정말 며느리가 생긴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서린 씨는 약초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질문을 했어요. 어머님, 이 더덕은 어떤 효능이 있어요? 더덕은 폐에 좋아. 특히 기침이나 가래가 있을 때 우려 마시면 효과가 좋지. 그렇구나. 그럼 이건 어떻게 우려내야 해요? 물에 넣고 팔팔 끓인 다음에 약불로 1시간 정도 더 끓이면 돼. 그럼 진한 갈색이 나오거든. 서린 씨가 제 말을 하나하나 다 메모하면서 열심히 들었어요. 그런 모습이 얼마나 기특하던지. 어머님, 정말 대단해요. 이런 지식들을 어떻게 다 외우고 계세요?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익혀진 거야. 너도 관심 있으면 천천히 배울 수 있어. 네, 정말 배우고 싶어요. 제 상담소 손님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이런 말을 들으니까 더욱 열심히 가르쳐주고 싶어졌어요. 점심시간이 되니까 서린 씨가 부엌으로 따라와서 요리하는 걸 도와줬어요. 어머님, 제가 뭐 도울 일 없을까요? 괜찮아, 앉아 있어. 아니에요. 저도 배우고 싶어요. 나중에 도연 오빠한테 해줄 수도 있고. 이런 말을 하니까 얼마나 예쁘던지요. 벌써부터 남편 생각하고 있다니. 그날부터 서린 씨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시골집에 내려왔어요. 때로는 도연이와 함께, 때로는 혼자서. 혼자 올 때는 주로 약초 공부를 핑계로 왔는데 실제로는 제 이야기 상대가 되어주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혼자 계시면 심심하지 않으세요? 뭘 나이 먹으면 다 그런 거야. 그래도 가끔은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으실 텐데.
앞으로는 제가 자주 찾아뵐게요. 이런 말을 해주니까 정말 고맙더라고요. 실제로 혼자 지내다 보면 심심할 때도 많았거든요. 서린 씨는 제 건강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신경 써줬어요. 어머님 무릎이 많이 아프시다고 하셨잖아요. 병원에는 가보셨어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뭐하러 병원까지. 그래도 한번 정확히 검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아는 좋은 정형외과가 있어요. 같이 가드릴까요? 아이고 그런 걸로 너까지 고생시킬 수는 없지. 무슨 고생이에요? 가족인데 당연한 거죠. 가족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아직 정식으로 결혼한 것도 아닌데 벌써 가족이라고 생각해 주다니. 그래서 결국 서린 씨와 함께 시내 병원에 가서 무릎 검사를 받았어요. 다행히 심각한 건 아니었고 물리치료 몇 번 받으면 좋아질 거라고 했어요. 어머님 다행이네요. 큰 문제 없다고 하니까 안심이에요. 병원에서 나오면서 서린 씨가 진심으로 안심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고마웠어요. 서린아 고맙다. 너 때문에 병원도 가게 됐네. 뭘요 당연한 거예요. 도연 오빠 어머님이시잖아요. 그날 병원 가는 길에 서린 씨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녀의 과거 이야기도 듣고 앞으로의 계획도 들었고 저희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지낸 지 오래됐어요. 아이고 그랬구나. 그럼 더 외로웠겠네. 네, 가끔 가족이 그리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도연 오빠 만나고 어머님도 뵙게 되니까 정말 가족이 생긴 것 같아서 행복해요. 이런 말을 들으니까 제가 더 잘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님도 안 계시고 혼자 지내는 아이를 우리 아들이 만났다니 더욱 소중히 여겨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럼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면 되지. 도연이랑 결혼하면 내가 엄마가 되는 거야. 정말요? 그럼 정말 좋겠어요. 서린 씨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는 것을 보니까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그 이후로 서린 씨는 더욱 자주 연락을 했고 시골집에도 더 자주 놀러 왔어요. 마치 정말 딸처럼 편하게 지내더라고요. 어머님 이번에 새로운 건강차 하나 가져왔어요. 같이 마셔봐요. 아이고 또 뭘 사왔어. 그런 거 사지 말라고 했잖아. 어머님 몸에 좋다고 해서요. 저도 같이 마실 거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항상 제 건강을 챙겨주려고 했어요. 정말 착한 아이구나 싶었죠. 어느 날은 제가 감기에 걸렸을 때 직접 죽을 끓여서 가져온 적도 있었어요. 어머님 몸이 안 좋으시다고 해서 죽 끓여왔어요. 따뜻하게 드세요. 아이고 고마워라. 이런 걸로 고생시켜서 미안하네. 무슨 말씀이세요?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죠. 그때 서린 씨가 제 이마에 손을 올려서 열을 재보는 모습이 정말 딸 같았어요. 오랫동안 딸 하나 갖고 싶었는데 드디어 딸 같은 며느리를 얻게 된 것 같아서 너무 기뻤어요. 동네 사람들도 서린 씨에 대해 좋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미자 씨 아드님 여자친구 참 예쁘더라. 인사도 정중하게 하고. 맞지? 나도 마음에 들어. 성격도 좋고 착해. 빨리 결혼시켜야겠어. 그런 좋은 애 놓치면 안 되지.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제 어깨가 으쓱해졌어요. 마침내 자랑할 며느리감을 만난 것 같아서요. 서린 씨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저는 더욱 만족스러웠어요. 예의 바르고 성실하고 제 건강까지 챙겨주는 이보다 더 좋은 며느리가 어디 있겠어요? 도연이도 서린 씨와 함께 있을 때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밝은 표정으로 웃고 서린 씨를 바라보는 눈빛도 다정했고 이제 정말 안심이구나. 우리 도연이도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저는 매일매일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한 시간이 몇 개월 지속되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11월 중순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도 서린 씨가 도연이와 함께 시골집에 내려와 있었는데 저녁을 먹고 나서 도연이는 회사 일로 급한 전화를 받게 됐어요. 엄마 미안해요. 긴급한 일이 생겨서 서울로 올라가야 할 것 같아요. 이 밤중에? 네, 투자자 미팅이 내일 아침 일찍 있는데 준비할 게 많아서요.
도연이가 급하게 짐을 챙기면서 서린 씨에게 말했어요. 설인아, 미안해. 너도 같이 올라갈래? 아니야, 오빠는 먼저 올라가. 나는 어머님과 조금 더 있다가 내일 아침에 올라갈게. 그래? 그럼 내일 아침에 데리러 올까? 아니야, 괜찮아. 버스 타고 갈 수 있어. 그렇게 도연이는 혼자 서울로 올라가고 서린 씨는 저와 함께 집에 남게 됐어요. 설인아, 미안하네. 우리 아들이 일 때문에. 괜찮아요, 어머님. 저도 어머님과 둘이서 시간 보내는 것도 좋아요. 그날 밤 우리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평소보다 더 편안한 분위기였죠. 그런데 밤 10시쯤 되었을까요? 서린 씨 핸드폰에 전화가 걸려왔어요. 어머님, 잠깐만요. 전화 받고 올게요. 서린 씨가 핸드폰을 들고 뒷마당으로 나가더라고요. 아마 조용한 곳에서 통화하려는 것 같았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뒷마당에서 서린 씨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는데 목소리 톤이 평소와 달라서 자꾸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게 아니라니까. 왜 자꾸 재촉하는 거야? 평소 저에게 하던 부드러운 목소리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뭔가 짜증스러워하는 것 같고 날카로운 느낌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조금 더 귀를 기울이게 됐습니다. 투자 유치만 끝나면 바로 돈 빼낼 수 있어.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뭐라고 한 거죠? 투자 유치? 돈 빼낸다고? 이 집 아주머니 완전히 내 편이야. 걱정할 거 없어. 그 다음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 집 아주머니라니. 저를 말하는 건가요? 조금만 더 기다려. 계획대로 하면 큰돈 만질 수 있다니까.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지만 귀가 저절로 따라갔어요. 그 남자 완전히 내 손에 있어. 엄마까지 내 편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 남자라는 건 우리 도연이를 말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엄마는 저를 말하는 거고요. 전화는 몇 분 더 계속됐지만 저는 더 이상 제대로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귀에서는 윙윙 소리가 나고 가슴은 두근거리고. 서린 씨가 전화를 끊고 다시 거실로 들어왔을 때 저는 겨우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오래 기다리셨죠? 친구가 고민이 있다고 해서. 평소와 똑같은 부드러운 목소리였어요. 마치 방금 전 제가 들은 그 날카롭고 차가운 목소리가 환상이었던 것처럼. 아니야, 괜찮아. 저는 겨우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서린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그런데 그 걱정스러운 표정조차 이제는 가짜로 보였어요. 아니야, 그냥 갑자기 어지러워서. 그럼 일찍 주무시는 게 좋겠어요. 제가 따뜻한 물 떠다 드릴게요. 여전히 친절하고 다정한 모습이었지만 제 눈에는 이제 모든 게 다르게 보였어요. 그 미소가, 그 다정한 말투가, 그 세심한 배려가. 모든 게 계산된 연기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서 방금 들은 전화 내용을 계속 되새겨 봤어요. 투자 유치만 끝나면 바로 돈 빼낼 수 있어. 이 집 아주머니 완전히 내 편이야. 그 남자 완전히 내 손에 있어.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도연이 회사 투자금을 노리고 있다는 건가요? 그리고 저를 이용해서? 아니에요, 아닐 거예요. 제가 잘못 들었을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일에 대한 얘기였을 수도 있고.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말들은 명백히 저희를 대상으로 한 것 같았어요. 이 집 아주머니. 다른 누구를 가리킬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 남자도 분명 도연이를 말하는 거고.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혹시 서린 씨가 처음부터 도연이에게 접근한 목적이 돈 때문이었을까? 그렇다면 저에게 보여준 그 모든 친절과 관심도 가짜였던 걸까? 새벽이 되어서야 간신히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도 서린 씨의 그 차가운 목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다음 날 아침 서린 씨는 여전히 평소와 똑같았어요. 어머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그래. 아침 준비할게요. 어머님은 편히 앉아 계세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는 서린 씨를 바라보면서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과연 제가 어젯밤에 들은 게 맞는 걸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있는 걸까? 어머님 계란 후라이 어떻게 해드릴까요? 완숙으로? 응, 그래. 그리고 김치찌개도 끓일까요? 어제 남은 김치로? 좋아. 평범한 대화였지만 저는 계속 어젯밤 일이 신경 쓰였어요. 아침을 먹으면서도 서린 씨는 계속 저를 챙겨줬어요. 어머님 많이 드세요. 아침 안 드시면 몸에 안 좋아요.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신 것 같은데 오늘은 좀 쉬세요. 이런 말들이 어젯밤엔 그렇게 진심으로 들렸는데 이제는 모든 게 의심스러웠어요. 서린 씨가 서울로 돌아간 후 저는 하루 종일 그 일만 생각했어요.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아닐까? 아니면 정말 뭔가 문제가 있는 거닐까? 밤이 되어도 결론을 내릴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서린 씨를 예전처럼 순순히 믿을 수는 없다는 것. 그 의심의 씨앗이 한번 심어지고 나니 점점 더 커져갔어요. 그 다음 며칠 동안 저는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도연이에게 어젯밤 일을 말해야 할지 말지. 하지만 곰곰 생각해 보니까 쉽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하겠어요? 도연아, 서린이가 전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는데 내 돈을 노리는 것 같더라. 이렇게 말하면 도연이가 믿어줄까요? 아닐 거예요. 오히려 이런 반응을 보일 게 뻔했어요. 엄마, 뭔 소리예요? 서린이가 그럴 리 없어요. 설마 서린이를 의심하시는 건 아니죠? 엄마가 워낙 예민하시니까. 혹시 잘못 들으신 거 아니에요? 서린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도연이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반응이겠죠.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어머니가 의심한다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화가 나겠어요. 게다가 저에게는 확실한 증거도 없었어요. 그냥 전화 통화를 우연히 엿들었을 뿐이고 그것도 모든 내용을 다 들은 게 아니었거든요. 만약 도연이가 서린 씨한테 이 일을 말한다면? 서린아, 우리 엄마가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서린 씨는 뭐라고 할까요? 어머님이 뭔가 오해하신 것 같아요. 제가 가서 직접 말씀드릴게요. 그리고는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겠죠. 어머님, 혹시 제가 실수한 게 있나요? 도연 오빠한테서 이상한 얘기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오히려 제가 곤란한 상황에 빠질 거예요. 서린 씨가 진짜 계산적인 사람이라면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할 것이고 저는 더 이상 그녀의 진짜 모습을 볼 기회가 없을 거예요. 아니면 아예 제가 신경질적인 시어머니라고 도연이한테 말할 수도 있고요. 도연 오빠, 어머님이 저를 좀 이상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혹시 제가 뭔가 잘못했을까요? 그러면 도연이는 저를 설득하려고 할 거예요. 엄마, 서린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왜 자꾸 의심하세요? 결국 저만 나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니까 더욱 말하기 어려워졌어요. 며칠을 고민하다가 저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봤어요. 일단 조금 더 지켜보자. 서린 씨가 정말 의심스러운 사람인지 아니면 제가 오해한 건지. 그래서 다음 주 도연이에게서 전화가 왔을 때도 평범하게 대답했어요.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고 있어. 서린이가 어머님 안부 물어보더라고요. 건강하시냐고. 그 말을 들으니까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진짜 제 안부가 궁금해서 물어본 건지 아니면 그냥 예의상 하는 말인지. 그래, 서린이한테 고맙다고 전해줘. 네, 그럴게요. 그런데 엄마, 서린이랑 결혼 얘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자기 나온 결혼 얘기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결혼 얘기? 네, 저희도 이제 결혼을 생각해 볼 나이고. 서린이도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 엄마 생각은 어떠세요? 서린이 어떠세요?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어젯밤 일 때문에 의심이 들지만 그렇다고 확실한 것도 아니고.
좋은 애지. 그런데 조금 더 알아보고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더 알아본다는 게 뭐예요? 그냥 서로를 더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엄마 혹시 서린이가 마음에 안 드세요? 그런 게 아니야. 다만 뭐예요? 결국 저는 명확한 이유를 말하지 못했어요. 그냥 성급하게 서두르지 말자는 뜻이야. 알겠어요. 그럼 좀 더 시간을 갖고 생각해 볼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더욱 답답해졌어요. 이렇게 애매하게 넘어가는 게 맞는 걸까? 만약 서린 씨가 정말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오해한 거라면 좋은 며느리감을 놓치는 거고. 그렇게 며칠이 더 지났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서린 씨에게서는 연락이 오지 않더라고요. 전에는 거의 매일 안부 전화를 했는데 혹시 제가 뭔가 티를 낸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도연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서린이가 요즘 좀 이상해요. 이상하다니? 평소보다 연락도 적게 하고 만나자고 해도 바쁘다고 하고 뭔가 피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잘 모르겠어요. 혹시 엄마랑 마지막에 만났을 때 뭔 일 있었어요? 그 질문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역시 뭔가 눈치를 챈 걸까요? 아니야, 별일 없었는데. 정말요? 서린이가 어머님을 마지막으로 뵌 다음부터 이상해진 것 같거든요. 그런가? 나는 별일 없었는데. 혹시 다른 걱정이 있는 건 아닐까? 글쎄요. 물어봐도 괜찮다고만 하고. 도연이 목소리에서 걱정이 느껴졌어요. 정말 서린 씨를 사랑하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저는 생각했어요. 만약 제가 틀렸다면? 만약 서린 씨가 정말 좋은 사람인데 제가 오해해서 이상하게 행동한 거라면? 그렇다면 저 때문에 두 사람의 관계가 망가지는 거잖아요. 도연아, 서린이한테 전해줘. 언제든지 집에 놀러 오라고. 정말요? 응, 우리가 가족이 될 수도 있는 사이인데 어색할 게 뭐 있어. 감사해요, 엄마. 서린이한테 전해줄게요.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도 여전히 마음은 복잡했어요. 과연 제가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는 걸까? 그렇게 며칠을 고민하던 중에 저는 결국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죠. 그래서 생각난 사람이 제 조카 수지였어요. 수지는 제 동생의 딸인데 올해 35살로 금융감독원에서 일하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워낙 똑똑하고 눈치도 빠르던 아이였는데 직업이 직업이다 보니까 이런 일에는 더 전문적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고민 끝에 수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지야, 이모야. 아, 이모.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고 있어. 그런데 수지야, 이모가 상의할 일이 있는데. 네, 뭔데요? 전화로는 좀 그렇고. 시간 날 때 한번 내려올 수 있어? 무슨 일이에요? 혹시 심각한 거예요? 수지 목소리에서 걱정이 느껴졌어요. 심각한 건 아니고. 그냥 이모 혼자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어서. 그럼 이번 주말에 내려갈게요. 토요일 오후에 괜찮으세요? 고맙다, 수지야. 그 주 토요일 수지가 시골집으로 내려왔어요. 오랜만에 본 수지는 여전히 똑똑해 보이는 인상이었어요. 이모, 무슨 일인지 말씀해 보세요. 저는 수지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도연이가 서린 씨를 데려온 것부터 서린 씨가 보인 친절한 모습들, 그리고 그날 밤 우연히 들은 전화 통화 내용까지. 수지는 제 말을 중간에 끊지 않고 끝까지 다 들었어요. 이모, 그 전화에서 정확히 뭐라고 했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투자 유치만 끝나면 바로 돈 빼낼 수 있어. 이 집 아주머니 완전히 내 편이야. 그 남자 완전히 내 손에 있어. 이런 말들이었어. 수지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더라고요. 이모, 이거 정말 심각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그래? 네, 제가 일하면서 비슷한 사례들을 많이 봤거든요. 수지는 잠깐 생각하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모, 이거 기업 투자 사기 패턴 같아요. 투자 사기? 네, 요즘 많이 일어나는 수법 중 하나예요. IT 스타트업 대표나 성공한 사업가들을 타겟으로 하는. 수지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보통 이런 식으로 진행돼요. 먼저 매력적인 여성이 타겟에게 접근해서 연인 관계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타겟의 가족들까지 포섭해서 완전히 신뢰 관계를 구축하죠. 그렇게 해서 회사의 투자금이나 개인 자산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간 다음 적절한 시기에 돈을 빼돌리고 잠적하는 거예요. 들으면 들을수록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로 그런 일이 있어? 네, 생각보다 많아요. 특히 성공한 젊은 사업가들이 주요 타겟이 되는 경우가 많죠. 연애 경험이 부족하고 돈은 많고 가족들의 결혼 압박을 받는 경우에 더 쉽게 당하게 되고요. 수지의 말을 듣고 보니까 도연이가 딱 그런 케이스였어요. 그럼 우리 도연이도 위험한 상황인 거야? 확실하지는 않지만 가능성은 있어요. 특히 이모가 들었다는 그 전화 내용이 정말 사실이라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일단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해요. 단순한 의심만으로는 도연 오빠를 설득하기 어려우니까요. 어떤 증거를? 그 서린 씨의 신원을 정확히 확인해 보는 거예요. 정말로 심리상담사인지 과거에 이런 일을 한 적은 없는지. 수지는 핸드폰을 꺼내서 뭔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이모, 그 사람 이름이 한서린이라고 했죠? 응, 맞아. 나이는? 30 초반 정도로 보였어. 상담소 이름은 아세요? 그건 잘 모르겠어. 작은 상담소를 운영한다고만 했지. 수지가 한참 검색을 하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이상하네요. 한서린이라는 이름으로 등록된 심리상담사가 안 보여요. 그럴 리가. 분명히 심리상담사라고 했는데. 물론 모든 상담사가 온라인에 정보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보통 자격증 정보나 상담소 등록 정보 정도는 나오거든요. 수지의 표정이 더욱 진지해졌어요. 이모, 저한테 믿을 만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전직 형사였는데 지금은 개인 조사 전문가로 일하고 있어요. 조사 전문가? 네, 이런 신원 조사나 사기 사건 같은 걸 전문으로 하는 분이에요. 제가 일하면서 알게 된 분인데 정말 실력이 좋으세요. 그 사람에게 부탁할 수 있을까? 네, 제가 연락해 볼게요. 다만 비용이 좀 들 텐데. 비용은 상관없어. 우리 도연이가 위험할 수도 있다면. 수지가 바로 그 조사관에게 전화를 했어요. 박 실장님, 안녕하세요. 수지입니다. 네, 급한 일이 생겨서 연락드렸어요. 개인 신원 조사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전화 통화가 끝난 후 수지가 말했어요. 내일 오후에 만날 수 있대요. 서울로 올라가실 수 있으세요? 그럼 당연하지. 그럼 서린 씨 사진이랑 알고 있는 정보들 정리해서 가져가세요. 핸드폰 번호나 직장 정보 같은 것들도요. 알겠어. 그날 밤 저는 서린 씨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정리했어요. 많지는 않았지만 그나마 알고 있는 것들을 다 써봤어요. 이름 한서린, 나이 30대 초반, 추정 직업 심리상담사, 상담소 운영, 외모 키 165cm 정도, 단발머리, 마른 편, 성격 차분하고 예의 바른 것으로 보기에 도연이와 만난 시기. 약 6개월 전 도연이와 만난 장소, 회사 관련 모임. 그리고 도연이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던 서린 씨와 찍은 사진도 몇 장 캡처해뒀어요. 다음 날 수지와 함께 서울로 올라갔어요. 조사관과 만날 약속 장소는 강남의 한 카페였어요.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던 박경호 조사관을 만났을 때 첫인상은 생각보다 친근해 보이는 중년 남성이었어요. 키도 크고 체격도 좋았는데 뭔가 믿음직스러운 느낌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박경호입니다. 수지 씨한테 얘기 들었어요. 네, 윤미자입니다.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 우리는 조용한 구석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어떤 일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저는 박 조사관에게도 지금까지의 상황을 설명했어요. 수지가 중간중간 보충 설명도 해주고요. 말씀 들어보니까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네요.
박 조사관은 제가 가져온 자료들을 살펴보더니 말했어요. 일단 기본적인 신원 조사부터 해볼게요. 며칠 시간을 주시면 결과를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기본 조사는 3-4일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 더 자세한 건 일주일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용은? 일단 기본 조사비는 50만 원이고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그때 말씀드릴게요. 50만 원이라는 돈이 결코 적지 않았지만 도연히 생각하면 아깝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부탁드려요. 네, 그럼 연락처 남겨주시고 결과 나오는 대로 바로 연락드릴게요. 서울에서 돌아오는 길에 수지가 말했어요. 이모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혹시 저희가 잘못 생각한 거일 수도 있으니까. 그랬으면 좋겠는데. 만약 정말 문제가 있다면 빨리 알수록 좋은 거고 문제 없다면 이모도 마음 놓고 결혼 준비하실 수 있잖아요. 수지 말이 맞았어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확실히 아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며칠 동안 기다리는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혹시 제가 너무 심각하게 생각한 건 아닐까 아니면 정말 큰일이 벌어지는 건 아닐까. 온갖 생각이 들었어요. 도연이한테서도 중간에 전화가 왔어요. 엄마 서린이가 요즘 너무 바빠서 만나기 어렵다고 하네요. 그래? 무슨 일로 바쁜데? 상담소 일이 많아졌다고 해요. 새로운 클라이언트들이 많이 생겨서. 그런가? 그런데 엄마 서린이가 지난번에 어머님 만났을 때 뭔가 어색한 분위기였다고 하던데 혹시 무슨 일 있었어요? 가슴이 덜컥했어요. 역시 서린 씨가 뭔가 느낀 게 있었나 보네요. 아니야, 별일 없었는데. 서린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잘 모르겠어요. 어머님이 평소와 좀 다르셨다고. 혹시 서린이가 실수한 게 있나 싶어서요. 그런 건 아니야. 아마 내가 그날 몸이 안 좋아서 그랬나 봐. 아, 그렇구나. 그럼 다행이에요. 전화를 끊고 나서 더욱 조사 결과가 궁금해졌어요. 드디어 3일 후 박 조사관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부인 박경호입니다. 네,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일단 만나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로는 좀. 목소리 톤이 심각했어요. 뭔가 좋지 않은 소식인 것 같았어요. 그럼 언제 만날까요? 내일 오후에 시간 되시면. 네, 알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박 조사관의 심각한 목소리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다음 날 오후 다시 서울로 올라가서 박 조사관을 만났어요. 이번에는 수지도 함께 왔어요.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한서린이라는 사람에 대해 심각한 문제점들이 발견됐습니다. 어떤 문제점이요? 박 조사관이 준비해온 자료를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일단 이름부터 가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짜라고요? 네, 한서린이라는 이름으로 주민등록이 된 사람은 있지만 나이나 외모가 전혀 다릅니다. 아마 다른 사람의 신분을 도용했거나 아예 가명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그럼 진짜 이름은 뭔가요? 아직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지만 여러 정황상 이은미라는 이름을 사용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 조사관이 다른 자료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심리상담사 자격증도 없습니다. 없다고요? 네, 관련 협회나 자격증 발급 기관에 문의해본 결과 한서린이라는 이름으로 등록된 심리상담사는 없어요. 그럼 상담소는? 상담소도 정식으로 등록된 게 없습니다. 사업자 등록이나 관련 허가 없이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어요. 더 심각한 건 박 조사관이 잠깐 멈췄다가 말했어요. 과거에 비슷한 사기 사건에 연루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기 사건이요? 네, 2년 전에 부산에서 IT 업계 사업가를 대상으로 한 투자 사기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사용한 수법이 지금과 거의 동일해요. 자료를 보니까 정말 비슷한 패턴이었어요. 그때도 젊은 여성이 성공한 사업가에게 접근해서 연인 관계를 맺고 가족들까지 포섭한 다음 투자금을 빼돌렸어요. 그 사건은 어떻게 됐나요?
피해자가 약 5억 원을 잃었고 범인은 돈을 가지고 잠적했습니다. 아직까지 잡히지 않았고요. 5억 원이라는 큰 금액에 저는 현기증이 났어요. 그럼 우리 도연이도 그런 위험에?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부인께서 들으신 그 전화 내용을 보면 이미 계획이 상당히 진행된 것 같아요. 수지가 물어봤어요. 그럼 지금 당장 도연 오빠한테 알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문제입니다. 박 조사관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확실한 증거가 부족해요.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정황 증거들 뿐이고 결정적인 증거는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여성이 실제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파악해야 하고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최대 일주일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 여성이 이미 부인을 의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최근에 연락이 뜸해졌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다면 계획을 앞당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해요. 박 조사관의 말을 들으니까 정말 시간이 촉박한 것 같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부인께서는 평소처럼 행동하세요. 절대 티 내지 마시고요. 그리고 도연 씨에게도 아직은 말하지 마세요. 왜 안 되나요? 도연 씨가 서린 씨에게 이 사실을 알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 모든 계획이 틀어져 버려요. 맞는 말이었어요. 도연이는 아직 서린 씨를 완전히 믿고 있는 상태였으니까요. 그럼 저는 뭘 해야 하나요? 가능하면 서린 씨의 행동을 관찰해 보세요.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는지, 급하게 뭔가를 추진하려는 기색은 없는지. 알겠어요. 그리고 혹시 도연 씨가 최근에 큰 투자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게 있나요?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얼마 전에 도연이가 말했던 게 생각났거든요. 아, 맞다. 얼마 전에 도연이가 큰 투자 받을 거라고 했어요. 언제쯤이라고 했나요? 이번 달 말쯤이라고. 그러고 보니까 서린이가 전화해서 투자 유치만 끝나면이라고 했던 게. 맞습니다. 아마 그 투자금을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어요. 그럼 정말 며칠 안에 뭔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움직여야 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정말 서린 씨가 그런 사람이었다니. 그동안 저를 속이고 도연이까지 속였다니. 생각해 보니까 소름이 돋았어요. 그 따뜻한 미소도 친절한 말투도 제 건강을 걱정해 주던 것도 모든 게 계산된 연기였던 거네요. 박 조사관과 만난 후 집으로 돌아와서도 저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서린 씨의 정체를 알고 나니까 더욱 불안하더라고요. 언제 도연이에게 접근해서 돈을 빼갈지 모르는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 날 갑자기 서린 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서린이에요. 갑작스러운 연락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 연락이 뜸하더니 갑자기 왜? 아, 서린아. 잘 지내고 있었지? 네,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머님 시간 되시면 내일 한번 뵐 수 있을까요? 내일? 네, 오래 못 뵈어서 그리워서요. 그리고 말씀드릴 일도 있고. 무슨 일일까요? 혹시 도연이와 결혼 얘기를 하러 오는 건 아닐까요? 그래, 언제든 와. 감사해요. 내일 오후에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바로 박 조사관에게 연락했어요. 박 실장님, 서린 씨가 내일 집으로 온다고 해요. 갑자기요? 무슨 일로? 말씀드릴 일이 있다고 하던데. 뭔가 수상하네요. 혹시 부인을 의심하고 있어서 확인하러 오는 건 아닐까요? 그럴까요? 가능성이 있어요. 아니면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전에 마지막으로 관계를 정리하려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평소와 똑같이 행동하세요. 절대 의심하고 있다는 티 내지 마시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대화를 녹음해 보세요. 녹음을요? 네, 혹시 중요한 말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나중에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녹음하죠? 핸드폰 녹음 기능 사용하시면 돼요. 대화 시작하기 전에 미리 켜두시고요. 알겠어요. 다음 날 오후 정말로 서린 씨가 왔어요. 오랜만에 보는 서린 씨는 예전과 똑같아 보였어요. 여전히 단정한 옷차림에 부드러운 미소. 하지만 이제는 그 미소가 가짜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소름이 돋더라고요.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그래 서린아. 어서 들어와. 건강하게 지내셨죠? 응, 잘 지내고 있어. 거실에 앉아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시작했어요. 저는 미리 핸드폰 녹음 기능을 켜두었어요. 그동안 연락을 못 드려서 죄송해요. 상담소 일이 너무 바빠서. 괜찮아, 이해해. 그런데 어머님. 서린 씨가 잠깐 멈췄다가 말했어요. 지난번에 제가 갔을 때 혹시 어머님이 뭔가 불편하셨던 건 아닌가요? 역시 뭔가 눈치챈 게 있었나 보네요. 불편하다니 왜? 그냥 뭔가 평소와 다르신 것 같았어서요. 제가 실수한 게 있나 싶어서. 아니야, 그런 거 없어. 아마 내가 그날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랬나 봐. 아, 그렇구나. 다행이에요. 서린 씨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게 진짜인지 연기인지 구분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서린아, 말씀드릴 일이 있다고 했는데 뭔 일이야? 아, 네. 서린 씨가 잠깐 주저하더니 말했어요. 사실은 도연 오빠와 결혼 얘기를 좀 진지하게 하고 있거든요. 결혼 얘기? 네, 저희도 이제 나이가 나이고 서로 마음도 확실하니까 결혼을 생각해 보고 있어요. 그래. 그래서 어머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왔어요. 저는 신중하게 대답했어요. 너희들이 결정할 일이지. 엄마는 도연이가 행복하면 돼.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께서 허락해 주시니까. 그런데 그 다음 서린 씨가 한 말이 이상했어요. 그런데 어머님, 결혼 준비하려면 돈이 좀 많이 들잖아요. 뭐? 집도 마련해야 하고 예식도 해야 하고. 도연 오빠 혼자서는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요. 그런 건 도연이가 알아서 할 일이지. 맞긴 한데. 혹시 어머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해서요. 순간 섬뜩했어요. 설마 저에게 돈을 요구하는 건 아니겠죠? 도와준다는 게? 아, 직접적으로 돈을 달라는 건 아니고요. 서린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도연 오빠가 요즘 큰 투자를 받을 예정이라고 하던데 그 돈으로 사업도 확장하고 집도 마련하려고 하거든요. 응. 그런데 투자 계약할 때 보증인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어머님께서.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게 바로 서린 씨의 계획이었구나. 투자금에 손을 대려면 보증인이 필요하고 저를 보증인으로 세워서 나중에 돈을 빼갈 작정인 거네요. 보증인을? 네, 형식적인 거라고 하더라고요. 가족이 보증을 서주면 투자자들이 더 신뢰한다고. 글쎄,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어머님, 도연 오빠한테는 정말 좋은 기회거든요. 이번 투자만 받으면 회사가 정말 크게 될 수 있어요. 서린 씨 목소리에 간절함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그게 가짜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 중요한 일은 도연이와 직접 얘기해 봐야겠어. 물론이죠. 다만 어머님께서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 알겠어. 그 후로도 서린 씨는 1시간 정도 더 있으면서 계속 그 얘기를 했어요. 투자가 얼마나 중요한 기회인지, 보증인이 얼마나 형식적인 절차인지. 하지만 저는 계속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그런 건 도연이가 판단할 일이야. 너무 성급하게 결정할 일은 아닌 것 같고. 마침내 서린 씨가 돌아간 후 저는 바로 박 조사관에게 연락했어요. 박 실장님, 녹음한 내용 들어보세요. 녹음 파일을 보내드린 후 박 조사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부인, 이거 완전히 사기 수법이에요. 그래요? 네, 보증인을 세우게 해서 나중에 투자금을 빼돌릴 계획인 것 같아요. 부인이 보증인이 되면 나중에 돈이 사라져도 책임을 부인에게 떠넘길 수 있거든요. 그럼 정말 위험한 상황이네요. 네, 이제 확실해졌어요. 빨리 도연 씨에게 알려야 합니다. 어떻게 말하죠?
일단 제가 조사한 자료들을 정리해서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믿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럼 언제 만날까요? 내일 당장 만나시는 게 좋겠어요. 시간이 촉박해요. 저는 그날 밤 도연이에게 전화했어요. 도연아, 내일 시간 있니? 왜요, 엄마?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서울로 올라가서 만나고 싶은데. 무슨 얘기인데요? 전화로는 어렵고. 직접 만나서 해야 할 것 같아.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응, 정말 중요해. 알겠어요. 내일 오후에 시간 낼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내일이 정말 중요한 날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도연이가 제 말을 믿어줄까요? 그리고 서린 씨의 진실을 알고 나서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하루라도 늦으면 도연이가.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못 잤어요. 내일 도연이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과연 믿어줄지. 그런 걱정들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다음 날 오후 서울에서 도연이를 만났어요. 박 조사관도 함께 했고요. 엄마, 이분은 누구세요? 도연아, 앉아. 엄마가 중요한 얘기를 해줄 게 있어. 도연이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무슨 일이에요? 저는 깊게 숨을 쉬고 말했어요. 도연아, 서린이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게 있어. 서린이요? 응. 서린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박 조사관이 나섰어요. 도연 씨, 저는 개인 조사 전문가 박경호입니다. 어머님 부탁으로 한서린 씨에 대해 조사를 했는데요. 조사를요? 왜요? 일단 이것부터 보세요. 박 조사관이 준비해온 자료들을 도연이 앞에 펼쳤어요. 한서린이라는 이름은 가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명이라고요? 네, 그리고 심리상담사 자격증도 없고 상담소도 정식 등록이 안 되어 있어요. 도연이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과거에 비슷한 투자 사기 사건에 연루된 흔적이 있습니다. 사기 사건이요?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그날 밤 들은 전화 통화부터 어제 서린 씨가 와서 보증인 얘기를 한 것까지. 도연이는 말없이 듣고 있었어요.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고요. 엄마, 정말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집 아주머니 완전히 내 편이야 라고? 응, 내가 직접 들었어. 그리고 어제는 보증인이 되어 달라고? 그래, 투자 계약에 필요하다면서. 도연이가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사실은 저도 최근에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뭐가? 서린이가 갑자기 회사 투자 얘기에 관심을 많이 보이더라고요. 전에는 그런 걸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래? 그리고 제 통장 잔고나 회사 계좌 얘기도 자주 물어보고. 박 조사관이 말했어요.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타겟의 재정 상황을 파악하는 거죠. 도연이가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정말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도연아. 엄마, 제가 정말 바보였네요. 서린이가 저를 진짜 좋아한다고 믿었어요. 아니야, 그럴만했어. 워낙 교묘하게 접근했으니까. 박 조사관이 추가로 설명했어요. 이런 사기꾼들은 정말 전문적이에요. 심리학을 악용해서 상대방의 감정을 조작하거든요. 그럼 처음부터 저를 속일 작정이었던 거네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연이가 갑자기 일어났어요. 지금 당장 서린이한테 가서 따져봐야겠어요. 안 돼. 저와 박 조사관이 동시에 말했어요. 왜요? 박 조사관이 말했어요. 지금 가서 따지면 모든 증거를 없애버릴 거예요. 그리고 잠적해버리면 더 이상 잡을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평소처럼 행동하면서 추가 증거를 확보해야 해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할 준비를 해야 하고요. 경찰에 신고까지. 네, 이미 사기 미수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도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도연이가 다시 자리에 앉으며 말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너무 바보 같았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아니에요. 엄마가 처음에 조금 더 신중하자고 하셨을 때 들었어야 했는데. 그때는 나도 확실하지 않았으니까. 박 조사관이 말했어요. 자책하지 마세요.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 어떻게 대처하느냐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서린 씨한테는 평소처럼 대하세요. 의심하고 있다는 티 내지 마시고요. 힘들 것 같은데. 힘들겠지만 참아야 해요. 그리고 혹시 돈을 요구하거나 보증을 서달라고 하면 절대 응하지 마세요. 네, 알겠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대화를 녹음해 보세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거든요. 저는 도연이 손을 잡고 말했어요. 도연아, 힘들어도 조금만 참아. 엄마가 도와줄 테니까. 네, 엄마. 그런데 정말 충격이에요. 그동안 서린이가 보여준 모든 게 가짜였다니. 나도 놀랐어. 워낙 자연스럽게 행동했으니까. 박 조사관이 말했어요. 전문적인 사기꾼들은 정말 완벽하게 연기해요. 때로는 본인도 착각할 정도로요. 앞으로 며칠이 고비일 것 같은데 견딜 수 있겠어요? 도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해야죠. 더 이상 당할 수는 없으니까. 다음 날부터 저희는 본격적으로 증거 수집에 나섰어요. 도연이는 평소처럼 서린 씨와 연락하면서 대화 내용을 모두 녹음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도 서린 씨가 다시 연락하면 자연스럽게 대응하기로 했고요. 이틀 후 서린 씨한테서 도연이에게 전화가 왔어요. 오빠, 어머님과 보증인 얘기해봤어? 도연이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아직 자세히 얘기는 안 해봤어. 엄마가 그런 건 잘 모르신다고 해서. 그렇구나. 그럼 내가 직접 자세히 설명해 드릴까? 그럼 좋지. 내가 설명해 주면 엄마도 이해하실 거야. 언제 시간 되실까? 이번 주말에 내려가도 될까? 물어보고 연락할게. 도연이가 저에게 연락했을 때 저희는 이번이 결정적인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엄마, 서린이가 이번 주말에 내려가서 보증인 얘기를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해요. 그래? 그럼 이번에 확실한 증거를 잡을 수 있겠네. 박 조사관에게도 연락했어요. 이번 주말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준비 잘 하세요. 혹시 모르니까 제가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을게요. 정말요? 네, 만약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바로 도와드릴 수 있게요. 그 주 토요일 서린 씨가 도연이와 함께 시골집에 내려왔어요. 오랜만에 본 서린 씨는 여전히 평소와 같았어요. 밝은 미소에 다정한 말투.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게 가짜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연기하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그래, 서린아. 잘 지냈지? 네, 잘 지냈어요. 그런데 어머님,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일. 보증인 얘기? 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 싶어서요. 저희는 거실에 앉아서 대화를 시작했어요. 도연이는 미리 핸드폰 녹음을 켜두었고요. 어머님, 도연 오빠가 받을 투자가 정말 큰 건이에요. 얼마나 큰데? 10억 정도 되거든요. 10억이라는 금액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큰 돈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큰 투자를 받으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들?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보증인이 필요하고 회사 운영 자금도 일정 부분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서린 씨가 점점 본격적인 얘기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께서 보증을 서주시면 투자 유치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보증을 선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 하는 거야? 서류에 서명하시는 거예요. 형식적인 절차라서 실제로 책임질 일은 없고요. 거짓말이었어요. 박 조사관 말로는 보증인이 되면 나중에 모든 책임을 떠안을 수도 있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서린 씨가 계속 말했어요. 투자금이 들어오기 전에 선투자금이 좀 필요해요. 선투자금? 네, 투자자들에게 회사의 성실성을 보여주기 위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도연이가 물어봤어요.
선투자금이 얼마나 필요한데? 2억 정도요. 2억이라는 말에 저는 또 한 번 놀랐어요. 그걸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는 거야? 그런 건 아니고요. 서린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일시적으로 빌려주시는 거예요. 투자금 들어오면 바로 돌려드릴 수 있고요. 2억을 빌려달라고? 네. 죄송하지만 정말 중요한 기회거든요. 그 순간 저는 서린 씨의 진짜 목적을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처음부터 돈이 목적이었던 거네요. 도연이도 침착하게 대응했어요. 2억이면 큰 돈인데 어디서 구해야 하지? 어머님께서 약초방 운영하시면서 모아두신 돈도 있으실 테고 도연 오빠도 회사 운영하면서 어느 정도는 있을 텐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야. 2억이면 어머님 정말 며칠만 빌려주세요. 투자금 들어오면 바로 갚을 수 있어요. 서린 씨 목소리에 간절함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게 진짜 간절함인지 연기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런 큰 결정을 갑자기 할 수는 없지. 시간을 좀 줘야겠어. 물론이에요. 다만 투자 계약이 다음 주까지라서 시간이 많지 않아요. 다음 주까지라니. 정말 촉박하네요. 그럼 며칠 더 생각해보고 연락할게. 네, 감사해요. 어머님께서 도와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날 저녁 서린 씨가 돌아간 후 저희는 박 조사관에게 연락했어요. 완전히 확실해졌어요. 녹음 파일을 들은 박 조사관도 같은 말을 했어요. 이제 경찰에 신고해도 될 만큼 증거가 충분해졌어요. 그럼 지금 신고할까요? 그런데 한 가지 더 해볼 게 있어요. 뭔가요? 서린 씨의 배우를 잡는 거예요. 보통 이런 일은 혼자 하지 않거든요. 배우가 있다고요? 네,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서린 씨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우까지 잡아야 다른 피해자들도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죠? 일단 서린 씨에게 돈을 줄 것처럼 연기해 보세요. 그럼 배우 인물들이 나타날 거예요. 위험한 계획이었지만 다른 피해자들을 생각하면 해볼 만한 일이었어요. 알겠어요. 해보죠. 다음 주 월요일 도연이가 서린 씨에게 전화했어요. 설이나 엄마랑 상의해 봤는데 도와드리기로 했어. 정말요? 정말 감사해요. 서린 씨 목소리에서 기쁨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게 진짜 기쁨인지는 의문이었죠. 언제 만날까? 내일 바로 만나서 절차 진행하면 안 될까요? 시간이 정말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래, 내일 만나자. 어디서 만날까요? 시내은행 앞에서 만나는 게 어때? 돈 관련 일이니까. 좋아요. 내일 오후 2시에 만나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희는 박 조사관과 마지막 작전 회의를 했어요. 내일이 정말 중요한 날이에요. 실수하면 다 틀어져요.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서린 씨와 만나서 돈을 주겠다고 하세요. 그럼 분명히 배우 인물들이 나타날 거예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제가 근처에서 지켜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경찰도 대기시켜 둘 거고요. 다음 날 운명의 날이 왔어요. 저와 도연이는 시내은행 앞에서 서린 씨를 만났어요. 어머님, 도연 오빠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2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준비하냐? 일단 1억은 현금으로 나머지 1억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 담보요? 네, 어머님 집을 담보로 하면 쉽게 대출 받을 수 있어요. 집까지 담보로 잡으려고 하다니. 정말 무서운 계획이었어요. 그런 중요한 일을 여기서 할 수는 없지. 조용한 곳에서 해야겠어. 그럼 어디로 갈까요? 제가 아는 곳이 있어요. 서린 씨가 말했어요. 조용하고 안전한 곳이에요. 우리는 서린 씨가 안내하는 곳으로 향했어요. 시내에서 좀 떨어진 오피스텔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저는 긴장이 되더라고요. 설이나 여기는 어떤 곳이야? 제 지인이 사무실로 쓰는 곳이에요. 계약서 같은 것도 여기서 작성하면 돼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분들은 누구야?
투자 관련 업무를 도와주시는 분들이에요. 그중 한 명이 나서서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김 대표라고 합니다. 박 실장입니다. 뭔가 어색한 분위기였어요. 서린 씨가 미리 말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다니. 설이나 이분들이 여기 있을 거라고 미리 말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죄송해요. 갑자기 일정이 생겨서. 김 대표라는 사람이 말했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계약 절차를 진행해 볼까요? 그때 박 실장이라는 사람이 서류 뭉치를 꺼내더라고요.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서류를 보니까 정말 복잡했어요. 한자도 많고 법률 용어도 많고. 이게 뭔 서류야? 투자 계약서와 보증 서류입니다. 너무 복잡한데 천천히 읽어봐야겠어.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김 대표가 설명을 시작했는데 들어보니까 이상한 조건들이 많았어요. 만약 투자가 실패하면 보증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네. 형식적인 조항이에요. 실제로는 그런 일 없을 거고요. 그럼 왜 넣어놨어?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표준 조항이라서.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도연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도연이도 서류를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이상한 조항들이 많네요. 이상하다니요? 서린 씨가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계약서예요. 그때 갑자기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박 조사관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지금 경찰이 건물을 포위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끄세요. 저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이런 중요한 계약을 성급하게 할 수는 없어. 변호사한테 한번 검토받아보고 싶어. 변호사요? 김 대표 얼굴이 굳어졌어요. 시간이 없다고 했잖아요. 하루 이틀 늦는다고 큰일 나는 건 아니잖아. 그때 서린 씨가 급하게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 오늘 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쳐요. 왜 이렇게 급해? 뭔가 이상하지 않아?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지고 있었어요. 박 실장이라는 사람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좀 답답하네요. 이런 식으로 계속 미루실 거면. 바로 그때 문이 벌컥 열렸어요. 경찰이다. 모두 움직이지 마. 경찰들이 우르르 들어오면서 상황이 일순간 정리됐어요. 모두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서린 씨와 김 대표, 박 실장 모두 수갑이 채워졌어요. 서린 씨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어머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하지만 이제 와서 그런 연기가 통할 리 없었죠. 박 조사관이 나타나서 말했어요. 한서린 아니 이은미 씨. 투자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증거가 다 있어요. 녹음 파일부터 시작해서. 서린 씨 아니 이은미의 얼굴이 완전히 변했어요. 그동안 보여줬던 온화한 표정은 온데간데없고 차갑고 계산적인 표정만 남아 있었어요. 젠장, 언제부터 눈치챘어?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군요. 처음부터 의심했어. 내가 전화하는 걸 들었거든. 그때 그 전화를 이 집 아주머니 완전히 내 편이야 라고 했지? 이은미가 혀를 찼어요. 그때 좀 더 조심할 걸 그랬네. 다른 피해자들도 있지? 그건 말할 필요 없어. 하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다 밝혀질 거였어요. 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도연이가 말했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뭐가 미안해? 제가 너무 바보 같았어요. 엄마 말을 진작 들었어야 했는데. 아니야, 그럴만했어. 워낙 교묘했으니까. 그래도 엄마가 아니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2억이면 생각만 해도 끔찍했어요. 이제 됐어. 다 끝났으니까. 며칠 후 박 조사관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부인, 좋은 소식이에요. 어떤 소식이요? 이은미 일당을 조사하면서 다른 피해자들도 많이 찾아냈어요. 그래요? 네, 부산의 그 사건 피해자분도 돈을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다행이네요. 그리고 이은미의 진짜 신원도 확인됐어요.
원래 이름은 이선미인데 여러 번 이름을 바꿔가며 이런 일을 해온 거더라고요. 몇 번이나 그런 짓을 했나요? 확인된 것만 5번이에요. 피해 금액만 총 20억이 넘어요. 정말 무서운 사람이었네요. 어떻게 이런 일을 계속 할 수 있었을까요? 워낙 교묘하고 전문적이었거든요. 그리고 피해자들이 창피해서 신고를 안 하는 경우도 많고요. 이번에는 확실히 처벌받겠죠? 네, 증거가 충분해서 중형을 받을 거예요. 한 달 후 재판 결과가 나왔어요. 이은미는 사기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어요. 동네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찾아왔어요. 미자 씨 정말 대단해. 어떻게 그런 사기꾼을 알아봤어? 그냥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 역시 나이를 먹으면 사람 보는 눈이 생기는구나. 우리 도연이 큰일 날 뻔했지.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있으니까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몇 개월이 지났어요. 도연이는 처음엔 많이 힘들어했어요.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처음부터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엄마, 어떻게 사람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도연아, 세상에 나쁜 사람만 있는 건 아니야. 하지만 또 속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의심하며 살 수는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천천히 조심스럽게 사람을 알아가는 거야. 성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시간이 지나면서 도연이도 점점 회복됐어요. 일에 더 집중하기도 하고 친구들과도 자주 만나면서 기분 전환을 했고요. 그리고 6개월 후 정말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엄마,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번엔 또 누굴까? 이번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어디서 만났는데? 대학교 동창이에요. 오랜만에 동창회에 갔다가 만났어요. 대학교 동창이라니 그럼 적어도 신원은 확실하겠네요. 어떤 사람인데?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성격도 정말 좋고 착하고. 이름이 뭔데? 정민경이에요. 나이는? 저랑 같은 나이예요. 이번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기로 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만나보자. 네, 알겠어요. 급하게 서두르지 않을게요. 몇 주 후 도연이가 민경 씨와 함께 집에 왔어요. 첫인상은 정말 다른 느낌이었어요. 서린 씨가 세련되고 도시적인 느낌이었다면 민경 씨는 소박하고 자연스러운 느낌이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정민경입니다. 그래, 반가워. 들어와. 민경 씨는 서린 씨처럼 과도하게 친근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무뚝뚝하지도 않았어요. 적당히 예의 바르고 자연스러웠어요. 어머님, 제가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 초등학교 선생님이라고 들었어. 네, 벌써 10년째 하고 있어요. 힘들지 않아? 가끔 힘들 때도 있지만 아이들이 워낙 귀여워서 보람을 많이 느껴요. 대화를 나누면서 느낀 점은 민경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하더라는 거였어요. 서린 씨처럼 과장하거나 포장하지 않고요. 부모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경북 안동에서 농사 짓고 계세요.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형제 자매는? 언니가 하나 있어요. 결혼해서 대구에 살고 있고요. 간단하고 명확한 대답들이었어요. 식사를 하면서도 민경 씨는 서린 씨처럼 과도하게 칭찬하지 않았어요. 대신 자연스럽게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어머님이 직접 기르신 채소들로 만드신 거죠? 응, 마당에서 기른 거야. 정말 신선하고 맛있네요. 저희 어머니도 텃밭 가꾸시는데 역시 직접 기른 게 다르죠.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공감하는 모습이 좋았어요. 그날 저녁 도연이와 이야기할 때도 느낌이 달랐어요. 이번엔 어떤 것 같아? 글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데 도연아. 네? 이번엔 정말 천천히 알아가자. 네, 저도 그럴 생각이에요. 서두르지 말고 서로를 충분히 이해하고 나서 다음 단계를 생각해보고. 알겠어요, 엄마. 그 후로 도연이와 민경 씨는 정말 천천히 관계를 발전시켜 나갔어요.
만난 지 3개월이 지나서야 민경 씨가 다시 집에 왔고 6개월이 지나서야 결혼 얘기가 나왔어요. 이번엔 제가 먼저 민경 씨 부모님을 만나러 안동까지 갔어요. 서린 씨 일때는 제가 만나보지도 못했는데 이번엔 확실히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민경 씨 부모님은 정말 좋은 분들이었어요. 농사 짓는 소박한 분들이지만 딸을 정말 잘 키우셨더라고요. 우리 민경이가 워낙 착해서 걱정이 없어요. 도연이도 참 좋은 아이예요. 효자고요. 그럼 우리 애들 잘 될 것 같네요. 서로의 가족을 만나고 충분히 알아본 후에야 결혼 얘기가 구체적으로 진행됐어요. 1년 후 도연이와 민경 씨가 결혼했어요. 결혼식 날 제 마음은 정말 복잡했어요. 기쁘기도 하고 서린 씨 일을 생각하면 아찔하기도 하고. 엄마 이제 정말 안심이에요. 그래, 이번엔 정말 좋은 사람 만난 것 같아. 서린이 일이 있었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그것도 맞는 말이네. 결혼 후 민경 씨는 정말 좋은 며느리가 되어줬어요. 서린 씨처럼 과도하게 친근하지는 않았지만 꾸준히 안부를 물어봤고 명절 때마다 찾아왔고 제가 아플 때는 걱정해줬어요. 무엇보다 진심이 느껴졌어요. 계산된 친절이 아니라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는 따뜻함이었어요. 그리고 1년 후 정말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엄마, 민경이가 임신했어요. 정말? 네, 이제 할머니 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기뻤어요. 만약 서린 씨와 결혼했다면 이런 행복은 꿈도 꿀 수 없었겠죠. 9개월 후 손자가 태어났어요. 정말 예쁘고 건강한 아이였어요. 엄마 이름 뭐라고 지을까요? 너희들이 정해. 엄마가 한 글자 지어주세요. 그럼. 진자 어때? 진실할 진. 진실할 진이요? 응, 언제나 진실하게 살라는 뜻으로. 좋네요. 도진이. 윤도진. 우리 집 첫 손자의 이름이 됐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벌써 3년이 지났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아찔한 일이었어요. 만약 제가 그날 밤 서린 씨의 전화를 듣지 않았다면? 만약 수지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면? 만약 박 조사관을 만나지 않았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도연이는 지금 회사도 더 크게 키우고 가정도 행복하게 꾸려가고 있어요. 민경 씨와는 정말 잘 어울리는 부부가 됐고요. 가끔 동네 사람들이 그때 일을 물어봐요. 미자 씨, 그때 어떻게 그런 사기꾼을 알아봤어?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직감이었어.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 역시 어머니들은 다르구나. 하지만 사실은 그냥 직감만은 아니었어요. 여러 가지 신호들이 있었거든요. 너무 완벽했던 것. 처음 만났는데도 제게 과도하게 친근하게 다가온 것. 제 취향을 너무 정확히 맞춰준 것. 그리고 무엇보다 그날 밤 전화 통화. 지금 생각해보니까 처음부터 뭔가 어색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도연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눈 감고 싶었던 거죠. 다행히 때를 놓치지 않았고 좋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어요. 이 일을 통해서 배운 교훈들이 있어요. 첫째, 너무 완벽한 사람은 의심해봐야 한다는 것. 사람은 완벽하지 않거든요. 단점도 있고 실수도 하고. 그런데 처음부터 모든 게 완벽하다면 뭔가 이상한 거예요. 둘째,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라는 것. 저도 처음엔 혼자 고민했는데 수지와 박 조사관의 도움이 없었다면 해결할 수 없었을 거예요. 셋째, 직감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한 번 더 확인해 보라는 거죠. 넷째, 급하게 서두르지 말라는 것. 서린 씨는 항상 시간에 쫓긴다며 서두르려고 했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일일수록 신중하게 결정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가족의 소중함. 이 일을 통해서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도연이도 좋은 사람과 결혼했고 손자도 생겼고 무엇보다 우리 가족이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가끔 도진이를 돌봐주러 서울에 올라갈 때마다 생각해요. 정말 다행이었구나. 우리 가족이 무사해서. 그리고 민경 씨를 볼 때마다 고마운 마음이 들어요. 진짜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도연이를 행복하게 해줘서. 어머니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민경 씨가 가끔 이런 말을 해요. 뭘 고맙다고 하니? 도연 오빠를 지켜주셔서요. 만약 그때 서린 씨와 결혼했다면 저는 오빠를 만날 수 없었을 테니까요. 그런 말 하지 마. 다 지나간 일이야. 하지만 정말 대단하세요.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뿌듯해요. 그리고 가끔 뉴스에서 비슷한 사기 사건이 나오면 가슴이 아파요. 아직도 이런 일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다는 게. 그럴 때마다 생각해요. 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고.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만약 그렇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너무 완벽한 사람을 조심하세요. 처음부터 과도하게 친근한 사람을 의심해 보세요. 그리고 뭔가 이상하다는 직감이 들면 무시하지 마세요.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믿을 만한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리고 절대 급하게 서두르지 마세요. 이런 사기꾼들은 항상 시간에 쫓긴다며 서두르게 만들거든요. 하지만 정말 좋은 기회라면 하루 이틀 늦는다고 사라지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을 믿으세요. 가족이 걱정한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도 처음엔 도연이가 제 말을 믿어주지 않을까 봐 걱정했지만 결국 가족이라는 끈이 더 강했어요. 마지막으로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의심하며 살지는 마세요.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저도 서린 씨 일 때문에 한동안 사람 믿기가 어려웠어요. 하지만 민경 씨를 만나면서 다시 사람에 대한 믿음을 찾을 수 있었어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좋은 며느리도 얻고 손자도 생기고 무엇보다 우리 가족이 더 단단해졌어요. 그 힘든 시간도 결국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여러분도 혹시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가족이 함께하면 못 이겨낼 일은 없어요. 그리고 항상 조심하시고 의심스러운 일이 있으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이제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어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고 이런 일로 고생하는 일은 없으시길 바랍니다. 도연이네 가족은 지금도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도진이도 벌써 5살이 됐고 올해는 둘째도 생길 예정이라고 해요. 민경 씨는 정말 좋은 며느리가 되어줬고 저도 이제 진짜 딸을 얻은 것 같아요. 가끔 그때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아찔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서린 씨. 아니 이은미는 지금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에요. 출소하면 진짜로 새 사람이 되어서 착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가족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거나 응원을 해주고 싶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